현재 중동에서는 확실하게 총성은 멎은 것 같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알리 호세이니 하마네이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감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의 공격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자, 누가 보더라도 이란이 이긴 것 같지는 않은데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시장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 후 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폭스 뉴스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추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버디 카터라는 국회의원이 노벨위원회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추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공격이 있었죠. 여전히 논란이 많은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전쟁을 빨리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트럼프가 계획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매우 기분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기세를 몰아서 관세까지 조금 더 좀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면서 전쟁에 참전을 했죠. 개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3,000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분 중동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동 리스크는 일단 이제부터는 접어두고 우리의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죠. 자, 어떤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내용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니 해도 이제는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소송 문제죠. 자, 이 관세 부분은 어차피 가상화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칠 그러한 이슈고요. 자, 소송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알트코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XRP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조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XRP의 가격이 상방이 될 수도 있고 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중간 점검을 할 거고요. 벌써 지금 6월 25일입니다. 중동은 6월 25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죠. 자, 우리는 아직 지금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6.25 한국전쟁이 시작했던 날이죠.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진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겪었던 세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요즘 세대들은 전쟁이 설마 무슨 전쟁이 나겠어.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고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죠. 막 전쟁했다가 지금 휴전됐죠. 완전히 전쟁이 앞으로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 지금 남한과 북한도 이런 상황인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인 시세는 거의 글로벌로 가지만 주식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저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지실 텐데요. 자, 코인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아직까지 실망하기는 이르고요. 자, XRP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은 뉴스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볼만한 내용들은 없죠. 자, 이렇게 XRP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기관 자금 쏟아졌다. ETF 상장 3일 만에 캐나다 달러 유입, 결제량 3일 만에 미쳤다. 자, 이거 같은 얘기죠. 그리고 공동 창업자가 또 다시 복귀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런 언론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광고 지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딱 들어가 보면 별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7월 1일 10억
XRP가 언락 예정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는 안 속으시죠? 원래 매월 1일 날 10억 개, 자, 10억 개가 항상 언락이 돼서 자, 기관에게 뭐 임대하거나 이러거나 이제 뭐 유동성 제공에서 제공을 하고 남은 건 다시 또 XRP 리플 지갑으로 또 들어가죠. 자, 이것은 전혀 아무런 뭐 가격이나 이런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슈는 아니고요. 매월 한다. 매월 1일. 뭐 미 정부 압류설 사실 무근 쓸데없는 그냥 집어넣은 거죠. 자,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도 괜히 이런 거 보시면 정신만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이것도 저는 다 보거든요.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제가 그것도 정정을 하기 위해서 보는데, 자, 이것도 그냥 진실은 이렇게 해놓고 결국 아니다 이겁니다. 자, 정말 쓸데없고요. 그리고 ETF는 쓸데 있는데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의 현물 ETF에 대한 부분만 크게 비중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바로 소송이죠. 자, 이런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다른 뉴스거리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빨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구독 그리고 알람 해놓으시면은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거의 뭐 2주 가까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 미국에 의한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그쪽으로 다 정신이 쏠려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잊혀졌는데요. 지금 우리 리플 홀더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자, 소송이죠. 소송. 제가 소송을 정리하면서 지금 뭐 페이지가 거의 100페이지가 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가 많고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는 시간도 전보다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매번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맨 마지막 소송 일정이 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소송 일정이 6월 17일이었죠. 1심 법원에다가 읍소하는 편지를 보내서 지난번 지지적 판결 요청을 했던 거, 제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던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 일정이 지금 여기는 1심 법원이라서 나오진 않았지만 자, 2심 항소심 법원에다가 항소 중지 60일이 마감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추가 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 중지. 자, 항소 추가 중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바로 자, 지시적 판결 재요청을 했죠. 1차 지시적 판결은 5월 8일 날 제출했었고요. 한 7일 정도 지나서 5월 15일 날 기각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7일 후에 결과가 나와서 자, 이번에도 12일 날 접수를 했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시적 판결에 대한 부분은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나오는 게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안이 그만큼 복잡하고 또 기존에 제출했을 때 지적받았던 거 자, 그런 부분들 다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도 또 필요할 거고요. 또 이번에는 뭐 기각보다도 기각이라면 어떠한 이유로 기각을 시키는지 또는 자, 인정을 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릴 때는 또 그만큼 더 신중하겠죠. 그리고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 이 사건만 맡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맡고 있기 때문에 자, 물리적인 시간 이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뭐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아무래도 또다시 기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와 근거 전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항소 기간을 60일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8월 15일 날 그 전에만 나오면 자, 어쨌든 8월 15일 전에라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2심 법원에 자, 이렇게 1심 법원에서 지시적 판결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환송을 요청을 할 겁니다. 자, 1단계 항소 법원에다 즉시 환송 신청을 하겠죠. 그럼 이제 항소 법원에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러면 환송 승인이 나오게 되면 다시 1심으로 가서 1심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고요. 지시적 판결은 집행력이 없는 거죠. 예비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력이 없어서 다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럼 지시적 판결에 나왔던 대로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를 양측이 모두 다 취하를 하면 소송 분쟁이 다 끝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가격 올라가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ETF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연달아 동시다발적으로 승인이 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자, 기관들의 자금 또 들어오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자, 소고기 사 먹으러 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적 판결 이 승인이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는 이게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고요. 자, 이게 나오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다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빠르게 기대감에 의한 가격 펌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일단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왜 항소 진행 안 하고 왜 항소 멈춰놓고 왜 1심에다가 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항소 절차보다도 더 빠르고 이게 더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배드나 월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시적 판결이 또다시 기각이 나오게 되면 1심으로 가봤자 소용없죠. 이제 항소심에서 싸워야 되고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알 수가 없죠. 자, 리플이 승소할 수도 있고 뭐 부분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각이 나오자마자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항소심 기간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화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 승소라도 하면 좋은데 뭐 패소라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버티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자, 클래리티 법안이 시행하게 되면은 소송 자, 이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증권도 아니고 확실히 그리고 자, 관할이 SEC에서 CFTC로 바뀌면서 더 이상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최악이라도 이 법 통과될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진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지 뭐 리플이 뭐 망했다 끝났다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리플은 자기의 갈 길을 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듯이 이게 베스트지만 정 안 되면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시적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것에 더 많이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로 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가 있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있는 시간만큼 대응할 수 있는 곳에서 대응하면서 최대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자,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나리오에서건 여러분들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정리도 해놓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도 해드리고 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여러분들께 자, 일부 매도해서 현금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 중동 리스크에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가 갑자기 이 폭탄을 투하할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2주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전에 1기 때도 갑작스럽게 또 발표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자, 2,700원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전쟁 같은 경우 대부분 2차 대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V자 반등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매수하자라고 안내드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매수 다시 잡아드렸고요. 이때 못 잡으신 분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드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자, 시장을 조금 그동안 좀 힘들었으니까 좀 보자 관망하면서 자, 소송에 대한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만 좀 해놓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이상한 얘기 여러분들 뭐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아시죠?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가격은 그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나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1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락이 나오기 전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하자라고 해서 일부 매도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22일에 2,700원 이 지지 라인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해서 2,700원 지지 라인 반등 기대감으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죠. V자 반등 하다가 중간에 눌림목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자, 2,700원에서 매수 못 하신 분들에게 눌림목 매수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다시 덜어놨던 비중 채우면서
자, 21일 날 팔고 사고 해서 자, 이때 변동성을 보면은 자, 이때 보시면은 거의 뭐 10%가 넘었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자, 비중 30%에 한해서는 10%이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자, 평단가 낮추면서 그만큼 수량 다시 매수하면서 수량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대응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소송이 베스트로 가게 되면 괜찮은데 이 부분 조금 삐끗하면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게 최선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제가 같이 대응하자. 조금 전에 보셨던 문자 형식으로 제가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금액 찍어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갑작스럽게 뭐 트럼프가 폭격을 하질 않나, 갑작스럽게 종전을 시키지는 않나, 그렇게 너무나 시장이 변동성이 큽니다. 이번에 다가올 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송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불확실한 예측보다는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고 신호를 보면서 확실하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베스트고요. 어쨌든 소나기는 피해야죠. 이번에도 갑작스러운 급락에 많은 분들이 패닉셀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가격이 물론 자,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신 분들은 똑같죠. 하지만 대응하고 안 하신 분들은 차이가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시간 알람 받으시면서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실시간 알람을 받으실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문자 대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문자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함께 대응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보시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제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니까요. 신청하시고 제 알람 기다리시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지금 올라가다 꺾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눌리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플 XRP의 무빙을 결정짓는 그런 트리거는 소송인데 이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항소심도 멈춰 있고 1심에서의 이 지시적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악재가 나오면 거기에는 같이 따라 내려가죠. 또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소송 같은 경우에는 XRP에 훨씬 더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 내려갈 때 자, 결과가 좋으면 내려가는 게 덜 내려가든지 유지하든지 조금 오르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요. 시장에 악재가 있는 상황에 소송까지도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XRP는 더 내려가겠죠.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소송에 대한 결과 오늘 저녁 또는 새벽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7일 만에 나왔는데 이제는 뭐 12일도 훨씬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자, 물론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또 펌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매도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나는 얼마 정도의 수익 보고 나와야지 대략적인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시면은 막상 어떤 가격대 올라가도 갈피를 못 잡아서 갈팡질팡 하다가 정작 타이밍 놓쳐서 또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한 몇 년 동안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는 최근에 들어오셨지만 한 몇 달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매수 자리는 자주 나옵니다. 매수 자리는 자주 나오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갑자기 가격이 훅 떨어졌다가 휙 또 올라가죠. 자, 이렇게 매수 자리는 자주 나오는데 이제 시즌이 끝나고 더 이상 펌핑 재료가 없게 되면 이제 갑자기 훅 꺼지죠. 매도 자리 같은 경우는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매도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매도하실 때만큼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대응 같은 거 하시면 정말 좋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일단 한번 신청하셔서 자, 어떤 내용인지 어떤 흐름인지 그냥 정보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난 대응 안 할 거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대응을 안 하시더라도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는 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해봤는데 영 못하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최소한 매도만큼은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마무리가 생명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또 몇 년을 고생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무리 알람 받으시는 방법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알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마무리 알람만큼은 꼭 챙겨 드릴 겁니다. 어떻게 챙겨 드리느냐? 자, 이건 제가 아까 대량 문자 발송하는 문자나라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 옆에 쭉 보면 주소록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 가족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지금 밑에는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400명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개인정보 때문에 다는 못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매도 날짜가 된다, 매도 신호가 떴다. 일단 1차부터 먼저 매도 신호 드릴 거고요. 단계별로 드릴 겁니다. 어떤 분은 급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길게 가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매도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함께 수익화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가격이 쭉 내려가면은 또 아래 구간에서 매집 들어갈 겁니다. 이때도 또 같이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매도 알람 신청을 해 주시고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청하신 다음에 신청 완료 신청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누락 안 되게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이거 플러스 자, 실시간 대응 같이 신청하셔도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 꼭 대비를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